네, 글로벌 증시 브리핑입니다. 뉴욕 증시는 거의 변화 없이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모레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에 관망세가 퍼졌는데요. 오늘 거의 변화 없이 소폭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 2,139포인트에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상대적으로 조금 더 밀리면서 0.2% 하락, 5,23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가 소폭 마이너스권 18,120포인트에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유럽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반대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유럽 개장 시간대는 유가가 2% 넘게 오르기도 했고요. 한 발짝 후퇴한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이 또 도움이 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1.4%가량 플러스권에서 4,394포인트, 영국이 6,813포인트를 기록했고요. 다우존스가 0.9% 상승 1,373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어제 마감한 아시아 증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경로의 날로 휴장했고요. 상하이 종합지수는 조금 투심을 회복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중국지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기업 신뢰지수 같은 경우는 두 분기 연속으로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이 신규 주택의 가격도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투심을 회복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가 어제 0.7% 오르면서 3,026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자, 국내 증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의 강세,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2,000선을 넘었습니다. 코스피가 2,015포인트까지 올랐고요. 코스닥도 1% 가까이 상승하면서 666포인트에 어제장 마감했습니다. 자, 업종별 흐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업종은 이 가구와 가정용 기기가 4%에서 5%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철강이 1% 넘게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개별 종목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특징주입니다. 먼저 철강주인데요. 미국이 한국산 열연 강판에 최대 6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는 소식에 철강주가 동반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이 관세를 부과받은 7개국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지난번에는 도금 강판, 냉연 강판에 이어서 열연 강판까지 이 페널티를 받으면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이번에 좀 테마주를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1인 가구가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가구 관련, 여가 관련주들이 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구주인 한샘, 편의점주인 BGF 리테일, 그리고 여가주인 CJCGV와 하나투어는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어제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이폰 7 부품주입니다. 우리에겐 조금 씁쓸한 뉴스이기도 한데요. 아이폰 7이 29개국에서 초도 물량이 완판되는 흥행을 이어가면서 국내 주요 부품주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표적인 수혜주인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LG 이노텍 그리고 슈피겐코리아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어제 마감은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의 변동폭이 크기는 했지만 결국 마감 기준으로는 거의 변화 없이 마쳤는데요. FOMC 회의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런 경계감이 짙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달러당 1,118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상품 시장에서 국제 유가는 소폭 상승, 배럴당 43달러 30센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오펙 회원국과 비회원국들의 산유량 동결 합의가 쉽지가 않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펙 회원국의 수는 14개국, 회원국은 7개국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이었습니다.